이 콜로라도 뽑기운 같은 게 좀 존재하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 아, 차 있구나. 저도 뽑기운에 실패한 케이스여가지고. 아, 정말요? 네. 어떤 거죠? 저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물이 샜어요. 네? 물이 샜어요. 물이요? 네. 아, 물이 됐다고요? 물이 샜습니다. 아, 여기서 물이 어디서 새죠, 이게? 이 차 살려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그렇죠. 이 차의 경쟁 차종은 아까 렉선 스포츠가 있고요. 넥스턴, 네. 그 렉선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뒤에 적재한 길이가 긴 카니랑 얘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레인저, 포드의 레인저, 그다음에 이제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총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그러면은 차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서 만약에 뭐 다시 하나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죠, 지금. 네, 벌써 세 번째네요. 이 차주님 정말 멋지세요. 차가 정말 많으시고. 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고 네. 27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이요. 네. 네. 제 차는 네. 21년 9월 달에 인도받은 차량이고요. 네. 이제 차량명은 리얼유 콜로라도라고 해서 국내에 처음 출시됐던 콜로라도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림 같은 경우에는 Z7-1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트림을 제외한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배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Z7-1이라는 이제 조금 오프로드 쪽에 조금 특화돼 보이는 그런 종류의 트림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엔카를 보니까 무슨 3.6 익스트림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익스트림 X도 있고, 그다음에 Z7-1 네, Z7-1. 도 있고, 미드나잇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WD, 그렇죠? 네네, 4등이고요.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은 당연히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한 몇 달, 몇 년이죠?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1년 이제 거진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1년 6개월.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만 조금 안 되게 주행했어요. 2만 조금 안 되게.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이 차 콜로라도는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당시에. 지금은 사실은 계약을 하시면 바로 새 차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이 당시에 구매를 할 때 21년도에 한참 그 코로나 심했었던 그쵸,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한참 막 대기 기간도 많았었던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 전 차는 전부 다 승용차였어요. 전부 다 승용차? 네, 전부 다 승용차였고 네. 이제 사륜구동차는 사실 제 인생에서는 이 차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네. 전부 다 승용차였다. 근데 네. 갑자기 콜로라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혼이시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실 것 같은데 왜 구매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이제 국내 콜로라도 처음으로 정식 출시가 됐던 게 2019년도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 딱 이 픽업 트럭을 딱 보고 난 이후에 트럭이 너무 예쁘다. 트럭이 그- 네네.
그 이제 흔히 보면 이제 미국에 나오는 하이틴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이제 이런 트럭들이 보통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문화들을 제가 약간 동경했던 것도 좀 있어가지고 네. 뭐 렉선 스포츠 같은 국산 픽업 트럭도 분명 있지만 아 이게 진짜 약간 미국에서 온 정말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이구나라고 해서 그걸 보고 약간 딱 꽂혔습니다. 렉스터는 가라 짭이다, 그렇죠? 아, 뭐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예. 아무튼 예. 이게 바로 본고장의 오리지널 픽업 트럭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좀 고민하던 차종은 없으셨나요? 그냥 무조건 콜로라도. 무조건 저는 사실 콜로라도였어요. 무조건? 네, 그때 사실은 렉스턴 스포츠를 보지 않았던 이유도 디젤이 전 싫어가지고. 디젤이 싫어서. 네, 디젤이 싫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저렴한 비용으로 6기통 자연흡기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차가 이 차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자동차 세금 제도 때문에 네. 배기량이 높아지면 자동차세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이제 화물차 자동차세를 내는데 대배기량 자연흡기를 타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을 약간 올렸던 부분이에요. 렉스터는 못 올린 거죠? 디젤이기도 그렇죠. 하고. 디젤이고 네. 이제 아무래도 배기량도 낮고. 네. 자, 그렇다면 또 등급이 또 네 가지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Z7-1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등급이 익스트림은 이제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무조건 Z7-1이었어요. 왜 Z7-1이었어요? 뭐가 좀 다른가요? Z7-1이? 일단 Z7-1은 네. 앞쪽이 조명 엠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요. 요거, 네네. 시동을 키면 이제 항시 이렇게 이제 발광으로 들어오는 엠블럼이 들어가고. 튜닝이 아니라 순정이에요? 네, 순정이에요. 순정으로 네.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면 이쪽에 네. 이제 그레이로 들어가 있는 이 그릴도 이제 Z7-1만 들어가고 그 밑에 등급은 이제 차체 색이랑 동일한 색깔의 그릴이. 그릴이라기보다는 그냥 차체 색이랑 동일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플라스틱. 네. 네. 그래서 그냥 요 부분 때문에 Z7-1을 했다. 그것도 그렇고 실내도 약간 조금 다르긴 하고. 실내요? 실내도 색상이 조금 달라요. 아, 약간 얘는 네. 파란 색깔, 좀 어두운 파란 색깔 시트가 들어가는데 네네. 어디 부분이요? 이게 사실 보면 약간 남색이에요. 예, 남색인데요? 남색 부분에 이제 실내 가죽 마감이 들어가고 네. 이제 뭐 실내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시보드도 그렇고 이제 아마 미스틱 블루라고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좀 들어간 포인트가 것도 있어서. 있고. 네. 네. 사실 원래 약간 풀옵션 축이어가지고. 풀옵션 중.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500만 원 이상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500만 원 이상 정도. 네. 엄청 많은 차이는 아니긴 해도 한 500 밑에 등급이랑 한 500 정도는 차이 났던 걸로. 지금 와도 뭐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불도 들어오고 네, 불도 실내 들어오고. 감성도 그렇고 그쵸, 이제 그렇죠. 막 이런 부분의 포인트로 이제 Z7은 스티커 딱 붙고. 스티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저의. 페인트를 좀 해줬으면 좀 어땠을까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스티커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차량 금액이죠. 혹시 네. 이거 차량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21년도 당시에 구매를 했을 때는 이제 4,400만 원의 트림 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옵션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랑 보스 오디오가 같이 묶여있는 옵션이 80만 원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4,570에 대한 차량 금액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할인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사실은 네.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식 변경을 했는데 연식 변경을 하면서 300만 원 차 가격이 올랐어요. 딱히 변동된 건 없고 네, 가격이 300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자, 결제는 혹시 어떻게 좀 하셨어요? 결제는 할부로 했습니다. 할부. 그 당시에 선수금 한 1,200 정도 넣고 48개월로. 48개월. 네. 지금도 그러면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 나가는 비용이 뭘 나가는 게 70만 원, 72만 원 정도 나가고 72만 원 정도. 네, 그때 또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이자가 굉장히 쌀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2.2%로 지금 고정이자예요? 네, 고정으로 2.2%. 괜찮네요, 그러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죠, 이거. 보험료는 현재 얼마 내고 계세요? 보험료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좀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승용차랑 화물차는 보험이 별도로 들어가가지고 경력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화물차 구매했던 이력이나 이제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처음에는 좀 보험료가 비싸게 나와요.
아, 얼마 나오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지금 캐롯으로 하고 있는데 아, 캐롯으로? 한 달 평균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8만 원, 10만 원. 한 달, 그거 사실 주행한 만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큼이죠. 그럼 그래서 주행을 한 달에 한 몇천 킬로 탄다고 보면 돼요? 한 보통 한 500에서 한 1000km 정도 500에서 탄다. 1000km 정도 탔을 때. 네, 한 10만 원 정도 나온 거 있습니다. 자, 연료를 좀 여쭤볼게요. 연료에 네. 대한 질문인데 일단 가솔린, 그렇죠? 네, 가솔린입니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좀 놓고 계신지? 저는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아, 고급유요? 네,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아, 고급유라고 한다면은 만땅 비용인데 요거는 근데 주유구가 어디에 있어요? 주유구는 네. 이 차량은 운전석 뒤쪽에 있습니다. 아, 운전 되죠. 아, 이쪽에 이쪽이고요. 이게 주유구구나. 아, 네, 그리고 이제 캡이 없는 캡리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뭐 좋죠. 편하죠. 저는 편한 것 같아요. 편하죠. 네, 편한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급유로 넣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일반유 넣어본 적 없죠? 넣어본 적 있긴 한 번 그래요? 있어요. 근데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아, 주유소 없어서? 네, 한 번 아. 넣어본 적이 있는데 네. 체감이 좀 가더라고요. 아, 체감이. 네, 그 이후로는 그래서 무조건 고급유를 넣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체감을 좀 느끼셨을까요? 일단은 네. 출력이라든지 반응도 있고 연비도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유를 넣었을 때 사실은 뭐 고급유 권장도 아니고 굳이 고급유를 넣을 필요는 없는 차긴 한데 고급유를 넣는 게 좀 제 마음에 편해서 그래서 넣는 충분히 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차이를 좀 느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불 들어오고 나서 만땅 넣으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제가 이 차를 정말 앵꼬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대 103리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103리터? 네, 연료 탱크가 와. 정말 이제 앵꼬부터 최대로 채웠을 때 기준으로가 넣을 수 있는 양이 103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3리터. 네. 곱하기 이제 뭐 리터당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한 20만 원 나오겠는데? 아닌가요? 그때 거의 20만 좀 안 되겠다. 고급유가 비쌌을 때 막 2,200원이 막 2,300원 갔을 때는 20만 원 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했었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죠. 만땅 다 채워놨다. 거의 20만 원 가게 다 채워놨다. 한 몇백 킬로 탈 수 여기 있을까요? 저는 이 차를 사실 시내 주행을 거의 전혀 안 하거든요. 사실 가장 이 차는 용도를 제가 구매했었던 것도 장거리 위주 주행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것도 있어서 보통은 적은 기준으로 한 700에서 한 9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700에서 900km? 네. 한 번 만땅으로 넣었을 때 한 기준으로. 번 만땅을 넣었을 네. 때. 자, 그렇다면은 실제 연비죠. 네. 네, 연비는 좀 어떻게 되나요? 연비는 얘가 공인 연비는 8.1km로 나와 있고 오, 네, 괜찮네. 공인 연비는 8.1km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네. 주문해가지고 괜찮아요. 네네. 8.1km고 고속도로 주행 기준으로는 연비가 그래도 괜찮게 나와요. 몇 정도 나와요? 한 11, 12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11, 12. 도심은 7.1이네. 네, 도심은 7.1인데 실제로 몇 나와요? 실제로도 이 정도 나오거나 한 6km, 6.5km 나오는 것 같아요. 6.5km. 네.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 정도. 사실은 이 정도 차 급세, 뭐 이 정도 배기량으로 쳤을 때는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뭐 시내 주행에서는 어떤 차든지 간에 다 연비가 안 나오니까. 네. 자, 차량 용도는 그냥 장거리용으로 구매를 했다. 네, 장거리 용도나 뭐 간단한 임도 아니면 캠핑 같은 용도로 캠핑 구매했습니다. 용도로. 네. 인도요? 임도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인도 말고 네. 이제 약간 돌 있거나 약간 오. 포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인도 갈 때. 이게 네. 보니까 이게 딱 봐도 누가 봐도 약간 진흙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차를 정말 잘 뽑으신 거구나, 그러면. 네. 보시면은 진흙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이제 그 인도. 임도를 갔다가 이제 그때 세차를 안 해갖고. 근데 이 인도라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산 같은 네, 게 맞습니다. 산 타는 용도. 산 타는 용도 괜찮나요? 훌륭해요? 어때요? 의외로 순정으로도 네. 괜찮게 잘 가요. 의외로 순정으로도. 순정으로도 나쁘지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순정으로도 나쁘지 네. 않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자주 가거나 막 프로페셔널하게 가진 않아서 네. 하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팅도 다 하고 막 네. 인치업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재밌게 잘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네.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정말 네네. 군더더기 없고 그냥 깔끔한 느낌의 그냥 그런 차량을 지금 되게 현재도? 좋아해서. 네, 현재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오. 네, 조만간 이제 신형이 출시가 된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신형 출시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차 구매를 더 빨리 앞당겼던 것도 있어요. 왜요? 신형이 너무 별로였어요? 이제 신형이 넘어가면 일단은 6기통 엔진이 사라집니다.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이 더 이상은 이제 2차를 기점으로 콜로라도는 자연흡기 엔진은 끝나요. 그리고 이제 4기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4기통 터보로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자연흡기를 또 유독 좋아하는 게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내 디자인인데요. 이 차 실내 디자인을 좀 한번 좀 보자면, 네네. 네, 이 실내 디자인 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차주님? 굉장히 올드하죠. 정말 올드합니다. 네.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안에 들어가서 예. 일단은 뭐 다 플라스틱이에요. 뭐 가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플라스틱이고 네. 뭐 고급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이죠. 사실은 넥선 스포츠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서 실내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네. 그전 버전도 좀 이렇게 좀 올드해라고 하시는데 걔를 초월하는 더 약간 심플함이죠. 사실은. 렉스턴이 그래도 실내 디자인은 이겼네요. 훨씬 이겼죠.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실내 디자인은 렉스턴이 압도합니다. 렉스턴이 압도한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과정 중에서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 한 달 유지비인데 네네네. 거의 주유비로만 한 달에 이 차는 한 얼마 정도 나간다 보면 될까요? 한 1000km 기점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죠.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궁금해요. 사실 네. 승용차 세단을 이제 타시다가, 이제 이 차 이제 딱 이제, 사실 이게 픽업 트럭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픽업 트럭을 처음 딱 탔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이제, 네. 처음에 이 차를 딱 접하고 딱 탔을 때 사실은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의외로 걱정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보통의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뭐 산타페라든지 이런 SUV들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바디라고 많이 유니바디라고 저희가 많이 칭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프레임 위에 이제 바디가 올라가 있는 바디온 프레임 차를 제가 이 차를 통해서 겪어봤는데 저는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승차감이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승차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네. 원래는 약간 국내에서는 약간 프레임 바디 차들은 승차감이 안 좋다. 뭐 대표적으로 약간 모하비라든지 그렇죠. 그런 차들을 봤을 때 또 승차감이 안 좋고 멀미가 난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승차감도 그렇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은 좀 뭐랄까 좀 요철이나 방지턱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 그러면? 확실히 다르기는 달라요. 일반적인 차량들이랑은 좀 네네. 많이 다르긴 한데 네네.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불쾌할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보다는 장거리나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고. 자, 이 콜로라도 뽑기운 같은 게 좀 존재하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 차 있구나. 저도 뽑기운에 실패한 케이스여가지고 정말요? 네. 어떤 거죠? 저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물이 샜어요. 네? 물이 샜어요. 물이요? 네. 물이 됐다고요? 물이 샜습니다. 여기서 물이 어디서 새죠, 이게? 이게 이제 공장에서 제조하고 나올 때 문제였었던 부분이었는데 안쪽에 이쪽에 이제 저희 이제 휀다 쪽이랑 이제 바디 쪽에 이제 접합이 되는 용접하는 부위 쪽에 원래는 이제 실리콘으로 실링 처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가지고 물이 샌 차들이 조금 있어요. 그 저랑 비슷한 연식에 받으신 분들이 특히나 그런 좀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고치나요? 그냥 사업소 가면 요거는 사업소 가면 다 해줘요. 다 해주나요? 다 해주나요. 다만 이거는 그 본인이 운전을 할 때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 좀 차 안에서 좀 눅눅하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거를 본인이 타고 다니면서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와, 둔한 사람은 발견 못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그냥 이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차마다 케이스가 좀 다른데 제 차는 이 밑에 쪽 부분이 카페트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만졌을 때 이렇게 세차를 하거나 비가 왔을 때 여기를 만져봤는데 처음에는 내 차는 안 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장마철 그냥 이제 단순히 세차를 한 게 아니라 장마철을 지나고 나서 만져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뜯어봤더니 밑에 물이 좀 살랑살랑하게 차 있더라고요. 밑에 쪽에서? 네. 그거 그냥 뭐 단순 일반 세차 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실은 이것도 좀 반신반의한 게
이게 물이 사실을 샌다는 게 정말 진짜 어디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로 물이 콸콸콸콸 새는 거면 바로 티가 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실링 쪽으로 쫄쫄쫄쫄 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했을 때 한순간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정말 처리가 아예 안 돼서 물이 막 안으로 막 들이치면 티가 날 수는 있지만 한 번 세차로는 티가 안 날 수도 한 있다고. 번 세차로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그 전 세대로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네. 뒤에서도 물 한번 이쪽 뒤에서도 그때 샜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여기 창문 쪽으로 네. 물 새는 차들이 좀 제가 종종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창문 쪽으로. 네. 근데 사진이 차는 이거는 뭐 제 차는 이쪽은 멀쩡했어요. 멀쩡했고. 다행히도 이쪽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튜닝인 거는 네. 이제 그냥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커버. 커버. 네, 이제 여기 탑 커버 요거 장착한 거랑 이제 전면부에 네. 이제 요거 장착한 게 이 어떤 차는 거요? 전부입니다. 윈드가드 요거. 아, 이거 순정 아니에요? 네, 요건 순정 아니에요. 아. 원래는 없는데 오, 되게 네. 잘하셨다. 아, 이제 두 가지 정도. 네, 요거 두 가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윈드가드는 왜 하신 거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첫 번째가 멋이었었고 멋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약간 벌레가 튀거나 했을 때 조금 낫더라고요. 아, 했을 때. 근데 저 뒤에는 저거 그냥 순정으로 혹시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요거는 직접 구매하셔야 돼요. 순정으로 옵션으로 제공이 되긴 하는데 아,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는 제가 딱 장착을 안 했고 제가 별도로 구매해서 별도로? 네. 왜요? 순정 별로예요? 그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롤로 돼가지고 이렇게 네. 말리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여닫히는 커버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데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고 닫히고? 네, 그게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프터마켓 옵션이긴 아, 한데 애프터마켓? 네네. 애프터마켓 옵션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 그냥 단순한 게 좋아가지고 단순한 네, 게. 요거는 보시면 그냥 3단으로 돼가지고 그쵸. 이렇게 접는 타입이거든요. 아, 그냥 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냥. 이거 달리다가 혹시 안 날아갔나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안에 다 고정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아, 고정 그냥 장치가 따로 얹어만 있어요? 놓은 건 아니고 아. 안에 고정하는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오토는 조금 그냥 감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오토로 여닫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전동으로 닫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적재함을 좀 공간을 좀 까먹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장착하고 이제 떼는 것 자체도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이 차에다가 이제 휠 타이어 실고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아예 못 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간을 까먹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까먹나 보네요. 그렇죠? 예, 많이 까먹습니다. 생각보다. 자, 시트죠. 이 차의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좀 네.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이 차 시트, 네네. 또 되게 재밌는 구성 중에 하나가 예, 전동 시트가 네. 보면 전동 시트가 이제 앞뒤 조절이랑 이제 높낮이 조절은 전동인데 네. 등받이는 수동이에요. 뭐지? 왜 그런 네, 거예요? 등받이는 수동이에요. 어. 이게 쉐보레 차들이 이런 구성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차들이 트랙스도 이런 구성이었었고 오. 네. 이게 좋은 게 휴게소 갔을 때 네.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제껴서 그냥 바로 아. 자면 돼요. 아, 네. 네. 전동을 하게 되면 그쵸, 그쵸. 내려가는데 맞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좋더라고요. 그럴 때는 좋다. 다만 이제 전동처럼 약간 미세하게 조절하는 건 조금 안 되죠. 그건 안 네, 되고. 그건 안 그리고 이 느낌 자체도 좀 괜찮죠. 주행할 때도요.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약간 좀 네. 시트가 머리가 좀 뒤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 쿠션을 따로 하신 건가요? 네, 목 쿠션 따로 했습니다. 조금 뒤에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쵸? 조금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뒤로 가 있어서 그쵸. 그냥 목베개 목베개. 해놓으면 딱 편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이 차의 시트 포지션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굉장히 높죠. 어때요?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아. 시트 포지션도 많이 높습니다. 어때요? 이게 실제로 좀 높은 게 좀 불편한가요? 가려면 좀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게 잘 보이기도 하고 앞에 딱 봤을 때도 개방감이 이렇게 막 엄청 좁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러진 않으세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딱 괜찮다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여기라든지 네네. 여기라든지 뭐 오른쪽 팔걸이 위치라든지 좀 어떤가요? 다 괜찮나요? 딱 제 체구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제 체구에는 딱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 왼쪽도 그렇고 이거 발 네. 이거 발 이렇게 바깥으로 빼도 되죠, 이렇게. 그쵸. 뭐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잘 해보지는 해보시죠. 않았어요. 근데 해보지는 조금 않았어요. 높으실 수도 있겠다. 네, 이거 조금 보니까. 높을 것 같아서 사실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제가 71에 60입니다. 71에 60.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좀 있을까요?
키가 조금 크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 대신에 키가- 보면 이 머리 공간이 요만큼이 파져 있어요. 파져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차가 미국 같이 좀 체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파는 차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차가 높은데 이제 머리 공간을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를 따로 파는 거. 그럼 뭐 어떤 체형이든 간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미국인들도 막 그렇게 등치 크고 하시는 분들도 다 타시긴 하니까.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이죠. 이 차의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떨까요? 핸들 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무게감. 무게감은 가벼운 가벼워. 편이에요. 가벼운 가벼워. 편이에요. 얇고 무게는 가볍다. 네, 가볍습니다. 어떤가요, 서준님? 좀 운전할 때는 편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한 손 주행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가벼워서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네. 뭐 딱 괜찮나요? 아니면 좀 이거 좀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이거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좀 있나요? 타시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무게가? 하긴 하는데, 다만 아. 또 차가 또 중량이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면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하지 그럴 않을까 수가. 하는 마음. 그럼 지금 네.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하나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이 차가 승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회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꺾어야 돼요. 보통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할 때 핸들을 그만큼 많이 돌리거든요. 맞아요. 많이 돌려. 뭐 F1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링의 기어비 자체가 되게 네.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돌려도 차가 확확 바뀌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프로드라든지 이제 길이 안 좋은 환경에도 가야 되는 그런 뭐 짐도 싣고 해야 그쵸.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차들이랑 똑같이 휙 돌아가게 해버리면 자갈밭 같을 때 막 휠이 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어비가 좀 듬성듬성 있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네, 이제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승용차랑은 다르게 조금 스티어링? 네, 기어비가 조금 이게 더 네, 이게 살짝만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왼쪽으로 차가 가는. 막 움직이진 않아요. 좀 많이 네, 해야지만. 좀 차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랑은 제일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 그걸 딱 느끼시는구나. 그냥 바로 그냥 그걸 그쵸 타면은. 네, 승용차랑은 이제 제가 승용차를 타다가 처음으로 탄 차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걸 바로 느꼈습니다. 자, 뭐 회전 반경은 그렇다면은 이제 주차했을 때라든지 마찬가지로 좀 길게 쫙 좀 해야죠. 많이 돌려야 많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회전 반경이 큰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왕복 4차선 도로에선 유턴이 한 번에 안 될 수는 있긴 한데 네. 보통은 한 2개 반 정도 차선 있으면 유턴은 가능한 것 같아요. 2개 반 정도? 네, 차 크기를 대비했을 때는 2개 반 정도 있어. 그런데 그 뒤로 한번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차선이 3개 있는 데는 한 번에 돌 수 있어요. 3개에서는 한 번에 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한 이 차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일단 운전해서 창문 쪽 여기는 차주님께 실제로 딱 탔을 때 네네.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정위치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정위치에 딱 있고. 딱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이제 이런 기어봉 있는 타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전할 때 포지션도 딱 한쪽에 여기 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손 걸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올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딱 손을 딱 얹으면 딱 위치가 딱 맞아요. 딱 그럴 때 편합니다. 이것도 이 버튼들도 다 원터치 창문 되는 거죠? 원터치인가요? 내리는 거는 원터치고 올리는 거는 운전석만 원터치가 돼요. 운전석만. 네, 운전석만 원터치가 돼요. 자, 그다음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네. 버튼부 위치는 편의성인데 좌측에 보니까 일반 크루즈와 헨다, 그렇죠? 네, 헨따랑 그다음에 앞에 전방수들 경고까지 들어가 전방수 있고. 경고. 네. 우측이 이제 이제 분류?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고 그쵸. 끊고랑 요거는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이고요. 음성 인식 버튼. 이제 요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들을 조정을 할 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음량 버튼이 안 보여요. 네, 어디 음량 있죠? 버튼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뒤쪽. 보면 이쪽에도 버튼이 있고 이쪽에도 버튼이 있거든요. 양쪽 다 있네. 네. 패드 시프트 자리에. 패들은 없고요. 어. 이 차는 이쪽으로는 이제 곡 넘김, 곡 앞에 곡 뒤에 곡.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음량 조절. 음량 버튼. 조절? 네.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적응이 되면 되게 편해요. 적응이 되면은? 되면 편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 구성의 뭐지? 핸들을 타시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쓰다 보면 괜찮아요. 쓰다 보면 괜찮다. 자, 오늘 와이퍼하고 깜빡이 특이사항이 없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일단 오토 와이퍼는 네. 없고요. 네, 네, 오토 와이퍼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정말 이 차는 옵션을 관해서 좀 기대를 하시면 정말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런 차가 사실은 흔치는 않잖아요. 야, 이거 21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나오는 23년식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키가 감성이 좀 있긴 하네, 그래도. 네, 그쵸. 요 맛은 있긴 요 한데 맛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이제 스마트키가 없다라는 거. 스마트키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기판을 좀 여쭤볼게요. 네. 계기판을 보니까 좌우가 아날로그. 네, 좌우에 맞죠? 아날로그 맞죠? 네, 좌우에 아날로그고요. 가운데가 이제 이거고. 디지털 창이 나오고요. 오, 네. 위에 뭐 냉각수 기름 게이지 가운데 위에 나오는데 네. 요거는 좀 어떤가요? 좀 시인성이라든지 편의성 뭐 괜찮나요? 그냥 정말 딱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잘 전달해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딱히 불편한 게 없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 바늘식 계기판도 유독 더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바늘식 네, 계기판을. 바늘식 계기판이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확실히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게. 좋아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모니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 네. 모니터에 대한 위치나 편의성인데요. 제가 일단은 좀 반대쪽으로 좀 가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보다는 반대쪽으로 가서 차량은 정말 예쁩니다. 레드색. 자, 여기서 가서 이제 이쪽 한 모니터를 좀 보죠. 이 네. 모니터는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모니터는 그냥 정말 딱 기본만 있습니다. 뭐 근데 특별한 이게 기능은 없고요. 카플레이가 또 보이는데. 네. 카플레이는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대신에 무선은 네네. 아니고요. 유선으로?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그래서 딱히 네. 불편한 거 없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뭐 이쪽에 있는 뭐 공조기라든지 비상 깜빡이들은 특이 사양이 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열선 버튼이 통풍은 당연히 없고요. 열선 버튼이 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지? 그러네? 네. 뭐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엉덩이 쪽이랑 이제 등판이랑 둘 다 열선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엉덩이 쪽은 열선이 안 들어오고 등 쪽에만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이제 이 모양이 좀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사실 이 깊은 의도는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까지는. 근데 뭐 엉덩이에 네네. 땀이 차시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엉덩이 쪽에 뜨거워지면 엉덩이가 땀이 나니까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의도를.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샤워기 버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요거는 이제 뒤쪽에 보면 적재함 쪽에 이제 네. 등이 있거든요. 적재함 쪽에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떠낼 거나 했을 때 네. 조명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명 버튼이구나. 네. 적재함 조명 버튼. 적재함 뒤에 네, 그렇습니다. 조명. 네. 이거는 뭐 경사로 이제 서행할 때 쓰는 이건 버튼이고. 차선에 따라서 방지고. 네. 이거 트레일러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요거는 트레일러 보드라고 해가지고 트레일러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이렇게 트레일러 모양이 떠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견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게 있어서 트레일러 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트레일러에 좀 끌 때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약간 ECU에서 세팅을 좀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좀 더 속도가 좀 많이 더디겠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한 번 부드럽게. 튀어나가거나 약간 그런 거 그런 걸 없구나. 좀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쓸 일 없죠, 차주님. 이거 트레일러. 그쵸.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쵸,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요것도 콜로라도, 그쵸? 그렇습니다. 요것도 근데 얘는 약간 좀 익스트림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ZR2라고 해가지고 그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 따로 있었어요. 콜로라도.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팔진 않았는데 이제 해외에서만 파는 트림이었는데 이쪽 또 어떻게 또 네. 그렇죠. 구매를 또 하셨구나. 이게 또 되게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휴게소에 갔는데 제 차랑 똑같은 빨간 색깔에 요 콜로라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바로 왔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10,000얼마인가? 얼마? 괜찮네, 네, 그렇죠? 비싸진 않았었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말았지? 수납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앞쪽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쪽 좌우 뭐 이런 데라든지 네. 좀 이쪽의 수납 공간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수납 공간이 뭐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쓰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도 좀 많아요. 뭐죠? 여기는 이걸 뭘 넣어야 될까 할 정도로 되게 깊이가 얕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빼놓기는 했는데 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 요거 공간들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요거 말이야, 요거? 그거는 이제 컵홀더긴 한데 컵홀더? 그 요거? 옆쪽에 그 요거. 옆쪽에 있는 게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공간이 좀 많긴 한데 다 작다 보니 그렇죠. 네, 그렇죠. 깊이가 얕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넣자니 스마트폰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해서 좀 불편하셨구나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좁고. 네. 자, 그다음이죠.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은 사실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뒷자리 승차감 서스펜션 제가 못 여쭤봤어요. 뒷자리 뒷자리는 제가 봤을 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 태워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 다 태우고 한번 장거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네네. 뭐 멀미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 있는 공간을 크루라고 해서 승객이 타는 공간이 있고 네. 이제 짐을 싣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의 차들의 이제 특성 때문에 약간 차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 위에 이렇게 바디가 올라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조금 들 수가 있거든요. 주행을 할 뒷자리는. 때. 근데 이제 그게 뒷자리가 유독 심한 게 그나마 모하비 같은 SUV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데 네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앞에 대가리 따로 뒤에 짐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긋나면서 흔들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가 조금 또 멀미가 좀 나시는 분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그거 막 저기 막 가끔 산 타는 거 막 보면 차가 막 네네. 이렇게 차가 막 요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걸 딱 그것 생각하시면 때문에 돼요. 그래서 그나마 SUV는 한 덩어리라서 한 덩어리가 같이 같이 움직이는데 하는데 얘는 픽업 트럭은 뒤에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이렇게 역으로 움직일 때가 좀 역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승차감 부분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을 뒤에 태워 보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승차가 좀 안 좋다라고 컴플레인 받아 보신 거죠? 안 좋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만약에 탔더라고 탔다면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뒷자리. 그나마 앞자리는 괜찮은데. 앞자리는 괜찮은데 뒷자리. 뒷자리는 네. 좋다고는 저도 솔직히 얘기 못하겠어요. 자, 이 차의 가속력이죠. 그렇다면 네. 이 차의 가속력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제로백이 7초대 정도 나오니까 네, 뭐 7초에서 뭐 한 8초 정도 사이 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백이. 네. 뭐 만족스럽나요? 아니면 좀 불만족스럽으신가요? 이 정도면 뭐 사실 트럭인데 트럭인데. 사실 뭐 포터 이런 차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이 정도면 나는 좀 만족스럽다. 네,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괜찮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냐라는 질문인데. 요 차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5km에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리밋. 이게 그 미국 픽업 트럭들은 아마 제가 중형이랑 이제 대형급을 정확히는 지금 정확히 설명 못 드리는데 102마일에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법규상 그렇게 걸려 있는데 이 차도 그래서 165km,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65km 되더라고요. 거기에 딱 리밋이 걸려 있어요. 뭐 만족스럽다고 보면 되나요? 뭐 평상시에 주행했을 때 아니면 좀 그 정도 속도까지 밟을 일이 많이 없긴 한데 뭐 가속감이라든지. 예시로 제가 예전에 한번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고속도로에서. 네. 빨리 가고 싶은데 조금 거기서 리밋이 걸리니까 조금 답답한 건 있더라고요. 리밋 걸리니까. 네, 왜냐면 더 나갈 걸 분명히 아는데 차가 거기서 안 나가버리니까 힘이 느껴지는구나. 네, 힘이 느껴지는데 안 나가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제동력이죠. 네. 이 차의 브레이크 제동력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제동력은 좋은 편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동력. 네, 왜 브레이크가 별로인가요? 저는 조금 밀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성이기는 한데 이제 요 차 같은 경우에 뒤에 만약에 트레일러라든지 뭔가를 만약에 끌고 있을 때 만약에 브레이크가 확 서버리면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그쵸. 이제 앞으로 꽂히죠. 쏠리면서 그쵸.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앞에는 거의 안 몰려 있고 뒤쪽에 좀 많이 몰려 있긴 해요. 근데 차량 중량을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이 막 엄청 좋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캘리퍼가 뒤가 더 큰가요, 그러면? 앞에보다?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 근데 약간 좀 뒤에 담력이 좀 강하다라는 네, 거죠. 뒤쪽 담. 그래서 예.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실제 타시면서 그 브레이크 밀리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세요? 직접 겪어본 적은 없었는데 네. 급정거할 때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은 적은 있어요. 급정거했을 급정거했을 때는. 네. 자, 코너링이죠. 이 차의 코너링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물론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죠? 네, 비슷해요. 근데 또 이제 프레임 바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막 코너 성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차가 무겁잖아요. 네.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도로를 찍어 누르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의외로 코너 갈 때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찍어 누르러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도로에 약간
무거운 게 약간 이렇게 바닥에 딱 꽂혀서 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야, 바닥에 꽂히면서 위하고 밑에하고 따로따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뒷자리 그렇죠. 타는 분은 좀 힘들겠지만, 그쵸. 앞자리는, 네,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아무튼, 그런 코너링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차의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네.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일단은 기어비는 좀 긴 편이고요. 긴 네, 편이다. 좀 긴 편이고요. 길다는 거는 이제 변속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좀 더 RPM을 좀 높게 쓴다는 거죠? 반대인가요? 일단 8단이라 가지고 아, 변속은 8단. 되게 자주 하긴 하는데 아, 변속은 네. 따다다다다다. 기어비 자체는 네.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것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견인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어비가 만약에 너무 숏 기어로 해가지고 가속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쵸. 장거리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기어비 와. 자체는 조금 길게 세팅되어 있어요. 길게. 네. 실제로 그 긴 것 때문에 불편함은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길어서 불편하다라는 거는 딱히 없을 것 딱히, 같습니다. 딱히 없고. 네, 그거 외에 없습니다. 따로 특이사항은 없죠. 네, 대신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냉간시에 좀 약간 좀 많이 그런데 후진을 처음 넣으면 변속 충격이 좀 세게 와요. 아, 열 받기 전에? 네, 열받기 전에 시동 특히나. 키고, 키자마자 바로 후진 넣으면? 시동 키고 나서 이제 차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도 오. 후진이 처음 들어갈 때는 약간 좀 쿵 하는 왜 변속 그런 충격. 거예요? 이게 얘기는 좀 많아요. 저희 어. 콜로라도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내 차는 안 그렇다. 근데 내 차는 좀 심하다. 근데 제 차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차주님 차는? 네, 제 차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불편함을 좀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후진 넣을 때마다. 그쵸. 한번 약간 좀 처음에만, 하늘속에 그쵸? 꿍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쵸. 그쵸. 별로 그렇게 즐거웠거나 유쾌한 경험은 그쵸. 아니라서. 네. 맞아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모드가 뭐 스포츠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에코? 없습니다. 그냥 사실 무조건. 모드는 없고 네. 이제 2륜 그다음에 4륜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그다음에 오토 모드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동 방식을 변환할 수 있는 모드는 따로 있어요. 아,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쵸? 그렇죠. 아까 뭐 산을 탄다거나 했을 때는 네, 그쵸. 4륜 4륜을 넣고. 넣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륜으로 다니고. 2륜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약간 살짝 눈이 왔을 때는 오토 모드를 넣고 다니면 오토로. 지가 좀 네, 알아서 이제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그냥 드라이브 모드고. 그렇죠. 그거- 뭐 이륜 모드가 일반 드라이브 아, 모드가 야, 있죠. 이름 그쵸, 모드가. 그쵸. 그렇게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이죠.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이 차 운전할 때 이 엔진 소리 듣는 그런 맛이 있어요. 엔진 소리. 네, 배기는 없죠. 배기 소리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엔진 소리가. 네, 엔진 소리가 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네. 보통은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안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오게 많이 차단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실내로 더 유입이 좀 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 운전할 때는 오히려 그 엔진 소리 듣는 맛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네. 제 스피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떻다고 하면 될까요? 베이스가 좀 네. 센 편입니다. 보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스 네. 옵션을 넣은 차거든요. 네네.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이랑 네. 이제 강쪽에 있네, 보스. 네, 보스 앰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 두 개가 80만 원짜리 옵션이었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좀 둥둥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저음을 약간 좀 강조를 해놓은 좋아하는. 세팅.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뭐 약간 미국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제 뭐 ED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음악도 좋아해서 네, 어. 저는 이 보스 오디오랑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저음을 꽉 네, 쳐주는 게. 오히려 유럽 차들 오디오는 약간 좀 고음식을 많이 강조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유로피안 브랜드들은 좀 그런 쪽에 많이 해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되게 좋은데 다만 이제 뭐 베이스가 강한 음악들은 들었을 때는 조금 좀 약한데 느낌을 들을 수 있는데 미국 차들이 보통 베이스가 다 세요. 그래서 나는 만족스럽다. 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요. 뒷자리 좁아요. 생각보다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뒷자리 딱 좁습니다. 봐도. 네네. 뒷자리는 네. 사실은 뭐 정말 넓은 구간은 아니라서 네. 뒷자리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좁다. 네, 좁습니다. 실제 사람이 탔을 때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거의 교회 의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회 등받이 의자? 각도는 더 많이 서 있고요. 어. 그다음에 레그룸도 많이 좁은 편이라서 장거리에 부합하는 차량
뒷자리에 가족들을 모시고 장거리를 가기에는 부합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좁다. 네, 많이 좁아요. 실제로도 사람 탔을 때도 야, 왜 이렇게 좁아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 자, 그다음은 이제 2열 폴딩 같은 거 이게 그런 건 없죠? 이게.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뒷좌석으로 한번 그럴까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너무 좋죠. 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네네. 네. 아유, 저거 문 열어놔 괜찮죠? 그럼요. 네. 이 뒷자리가 제가 물어보기 잘했다. 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갖고. 한번 정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네. 폴딩도 지원이 되고요. 폴딩. 근데. 폴딩도 이것도 접으면 폴딩도 지원이 되고요. 네. 네. 연결되어 있지는 않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승객 공간이랑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딱 잘려 있잖아요. 네네. 네. 좀 연결해 줄 만은 할 것 같은데 안 돼 있구나. 근데 아마 이제 새로 나오는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차들이 나올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그리고 있고. 국내 법률상도 이 적재 공간이랑 이제 실내 공간이랑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지 트럭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네. 요것도 있고 이렇게 밑에를 들면 오, 이런 뭐지? 식으로 밑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오, 이 뒤에 수납 공간도 괜찮네 또.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공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좀 자주 쓸 수 있는 부품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밑에도. 사실은 뒷자리는 뭔가 사람도 탈 수 있지만 뭔가 짐을 싣거나 그런 공간으로 쓰기엔 조금 더 유용한 것 예전에 같습니다. 패밀리카 쓰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약간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네, 가족분들한테. 내가 생각하기로는. 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요. 이 네. 뒤에가 트렁크죠, 이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이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 이거는 못 열죠, 지금요.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트렁크는 그냥 이렇게 열면 열리고요. 이렇게 하면 되네. 네, 굳이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네, 고리를 이렇게 돼 거는구나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거랑 몇 개 해야 돼? 이게 총 3개로 단계로 나눠지고 3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네. 풀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풀고 해서 아. 이렇게 접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고 닫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게 필요가 없다. 네. 그럼 앞쪽에 있는 것까지 떼가지고 어디 딴 데 보관해 놓고 그냥 열린 상태로 다녀도 돼요. 연산돼야 되고 네. 여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충분히 다 넣어도 되고. 들어가죠. 여기다가 제가 갖고 다니는 짐은 그냥 여기 넣는 것만으로도 거의 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네. 그래서 트렁크 사이즈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콜로라도의 장점인데요. 네. 이 콜로라도의 장점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이제 네. 뭐 여기 코너에 있는 이런 발판들도 그렇고 아, 픽업 트럭을 좀 오래 만들어 본 회사답게 픽업 트럭을 진짜 트럭답게 만들어 놓은 거를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요즘 사실은 다 다운 사이징 터보고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거의 그쵸. 없잖아요. 자연느끼. 자연흡기 대배기량 뭐 3,600이면 대배기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자연흡기 대배기량의 차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이게 비슷한 예시로 요 차가 3,600cc인데 네. 트레버스도 똑같이 3,600cc예요. 네. 얘는 이제 1년 세금이 28,500원 화물차 세금이고 트레버스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세금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싸다. 세금 부분만 하더라도 많이 크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적재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팅이 다 돼서 나와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코팅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이게 아마 랩토라이너라는 재질일 거예요. 느낌 되게 좋아요. 느낌. 이게 되게 엄청 그래서 뭐 짐 같은 거 막 그냥 편하게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기본기에는 정말 충실한 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옵션을 봤을 때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차 자체로 봤을 때 기본기로 봤을 때는 장점이 참 많은 차입니다. 이거는 되게 좀 약해 보이네요, 그렇죠? 의외로 되게 강해요. 여기 사람 잘못하다가 아니면 이거 끊어질 것 같은데? 이게 철수 되게. 의외로 되게 튼튼합니다. 되게 튼튼해요. 요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사실은 고정이 된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걸쇠 부분이 사실은 고정되는 부분인데 걸쇠가 있구나. 네. 저는 단순히 요걸로만 잡아주나? 근데 요거는 약간 보면
경쟁 차종이랑 비교하기 좀 렉스터? 미안하긴 한데 걔는 열면 뚝 떨어져요. 밑으로? 얘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이런 쪽에 기본기가 또 튼튼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기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네. 장점을 설명드릴 게 사실은 기본기를 제외하면 또 뭐 많이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아까 처음부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네가 타보니 이거 단점인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트럭들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네네. 검사를 매년 받아야 돼요. 정말요? 정기 검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서 아. 그 부분은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데?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만큼 이렇게 검사소를 매년 가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렉선 스포츠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휘발유 차다 보니까 유류비적인 유류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가 좀 더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은요? 그리고 일단은 네. 요걸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뭐 어떤 거죠? 사이드 미러가 수동이에요. 전동 아, 없어요. 수동? 네, 전동 아.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손으로 접어야 돼요. 손으로. 네. 조절은 전동 되는데 아. 접는 거랑 펴는 거는 수동입니다. 저는 조절. 일부러 이제 보는 수동으로 거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건 되지만. 네, 네네. 그리고 또 단점이면 제가 사실은 이 커버를 해놓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커버를 안 해놓으면 여기다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딱 네. 봐도 맞네. 여기다. 그 이제 특히 포터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그쵸. 보면 막 맞아. 담배꽁초랑 뒤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이면 100 사시면 커버는 다 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탑을 씌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치, 탑 씌우는 탑 씌우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다시는 분들이 커버시는 많아요. 거. 맞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단점 또 그리고 있을까요? 요게 단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네. 보여드릴게요. 예. 저 그냥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네, 뒤에? 거기 서 계시면 됩니다. 뭔가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깜빡이가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단점이라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서 빨간색 깜빡이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치. 특히나 이제 낮에 브레이크 밟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켜면 제가 보기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단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앞부분도 빨간색인가요?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앞에는 똑같죠. 네.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황색인데 주황색. 네, 네네. 앞에는 여기 주황색. 그러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네. 나쁜 점은 이제 기본기를 제외한 좀 사소한 옵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 LED가 전혀 없고요. 이 차는 모든 부분이 다 할로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뭐 스마트키라든지 네. 아니면 통풍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부재가 좀 크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단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정도인 같다. 것 같습니다. 제조사의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저기 실내 소재 플라스틱이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또 있나요? 좀 제조사 좀 제조사의 좀 아쉬운 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차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조금 대처가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처가 미비하다. 네,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좀- 되죠? 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서 해주시면 좋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제조사한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차량 관련돼서 무진장 많은 얘기를 좀 했잖아요, 사장님.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있을까요? 일단은 색상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라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와요. 이게 21년식, 22년식 넘어가면서 22년도 초까지 이제 재고 물량까지만 빨간색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빨간색이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원래 좋아했어서 색상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 좀 아쉬웠던 거는 내 차는 뽑기를 잘 못했구나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먹기를 못했구나. 아무래도 그거 좀 물 샜을 때는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어요. 그쵸. 누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저는 아까 물 샜다길래 위에서 천장 떨어진 건가 생각했는데 네. 정말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밑으로 또 진짜 타고 이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에 탈 때마다 습하지? 그런 거를 처음에 했을 때 그나마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모르고 그쵸, 습하면 대부분 에어컨 키시니까 그쵸. 또 보통은 뽀송뽀송해질 에어컨 거예요. 키면 모르죠. 모르니까. 네, 모르죠. 자, 그래서 뭐 딱히 후회되는 거 없다.
차량 관련 선택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차량만큼은 후회가 딱히 없습니다. 자, 보증기 내 수리하신 거라고 한다면 아까 저기 물 새는 물 샌 거 거는 수리했었고 네. 그 외적으로는 아직은 수리한 거는 없어요.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 이제. 엔진오일 교환 정도.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터넌스 정비성이죠. 이 쉐보레 콜로라도 서비스 센터에서는 좀 아쉽다,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차 출시한 지도 한 4년 정도 되기도 네, 했고 네. 좀 데이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초기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흔치 않았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픽업 트럭도 그렇고 이제 쉐보레 차들 중에서 이런 차들이 흔치는 않았었기 그쵸. 때문에 좀 초반에는 골치를 좀 많이 먹었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뭐 쉐보레 서비스 센터. 네, 지금 많이 괜찮아요. 그리고 쉐보레 서비스 센터가 사실 현대 기아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적 있나요? 없나요? 사고 났을 때 이게 아.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이게 범퍼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범퍼요? 네, 별거 어. 아닌 것 같은 그냥 이 네. 플라스틱 범퍼가 네. 800만 원인가 그래요. 800이요? 네, 이게 그 이제 그냥 단순히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얘랑 뭐 얘랑 다 분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 사고가 나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80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체가 해가지고. 다 해서? 네, 그래서 좀 많이 비싸요. 되게 비싸네요, 수리비가. 렉스턴 스포츠랑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배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와,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많이 비싸네요. 이거는 좀 아쉽죠. 음. 왜 그러냐면 진짜 한번 예시로 앞에랑 뒤에랑 이렇게 앞뒷방으로 사고 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전손 나왔어요. 네. 아니, 앞에는 800인데 뒤는 얼마예요? 뒤는 뒤에도 비쌀 거예요. 제 뒤에는 지금 가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니, 전손 날 정도면 차량 가격이 거의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80% 나왔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가 800이면 뒤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때 근데 물론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언더 프레임까지 데미지가 프레임을 먹어서 먹어서. 프레임에 아마 먹으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뒤에도 어쨌거나 굉장히 네. 비싸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스갯소리로 앞에 네. 쉐보레 차랑 네네. 벤츠가 있으면 벤츠를 들이받으라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있어요. 야, 진짜. 벤츠 차에 보험료가 박아라.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다. 네. 자, 그리고 뭐 무튼 그래서 서비스 센터 좀 적지만 그래도 네. 뭐 딱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건 그렇죠. 아니라고 이제 그러죠. 사고가 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차가 망가졌을 때 그럴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야, 있을 것 같아요.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네, 앞뒤 부품값이 좀 많이 앞뒤 범퍼만 비싼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다 비싼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메인터너스 같은 단순히 뭐 오일 그런 교환이라든지 거 이런 아니에요. 거는 안 비싸요. 이런 거는 거의 국산차랑 별로 네네.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라든지 부품이 이제 망가졌을 때의 비용은 확실히 좀 많이 비싸다라고 비싸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좋은 말씀 네. 자, 그다음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한 300 정도 벌면 충분히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않을까. 풀알부로 다만- 사도 그렇죠. 네. 풀알부로 사도 그쵸.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세컨카도 같이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메인카로 이걸로 시내를 다 다닌다고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메인카로. 크기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이거를 서울 시내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주차장 같은 데도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길거든요, 지금. 그쵸. 네. 자, 그다음에는 이 차의 고질병은 결함 장고장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뭐 일단은 미션 변속 충격, 그 아까 전 네, 후진했을 후진. 때 충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저는 겪은 적은 없어가지고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 부분은 잘 정도 두 모르겠어요. 가지 정도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의외로 풍절음은 많이 없어서 조용한데 이제 사이드 미러 쪽에서 풍절음이 좀 있고요. 사이드 미러가 조금 큰 편이에요. 저게요? 네, 조금 보면 네. 조금 요즘 차들 치고는 많이 큰 편이긴 해요. 좀 이런 어. 폭들이라든지 크기도 그렇고 네네. 좀 무식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네. 이거 단점을 하나 말씀 못 드렸던 뭐지? 게 네. 운전석이 평면 거울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좀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울 바꾸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네, 저는 그냥 지금 익숙해져서 타는데 네. 평면 거울이라서 조금 사각지대가 좀 큽니다. 이건 따로 하신 거 혹시 아니에요? 요거는 순정으로 원래 달려 나와요. 원래 네, 달려나오고. 원래 달려. 여기서 요거는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데. 네, 요걸로는 저는 조그만한 사각지대 걸로? 확인하는데 아. 이제 국산차라든지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광각으로 나오죠. 광각으로 나오는데 얘는 평면이라서 평면이라서 운전선만 그랬죠? 조수석은 또 감각이죠? 네, 중수성 광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여기만 딱 그러네요. 이게 미국 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쵸, 그쵸. 아. 미국 법규상으로는 법규상. 운전사고 무조건 평면거울을 써야 된다는 게 평면거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이슈는 딱히 없죠. 컬러라도? 네, 지금은 뭐 딱히 신형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외에는 그렇죠. 네, 차량 지금 이슈가 없고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주위에는 네가 그렇게 큰 차가 왜 필요하냐 보통 그런 그치. 얘기 많이 들었죠. 사실 이거는 뭐 그쵸. 아이들이 있다든지 그쵸. 어디 아니면 뭐 캠핑한다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 그쵸.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시는데 네, 저는 그냥 이 차를 구매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큰 차도 한번 타보고 싶었고 그전에는 계속 작은 차만 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타는 차를 가져갈 수가 있대요. 캐나다를.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동안은 국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캐나다를 가져가서 거기서 타고 그다음에 만약 여유가 된다고 하면 캐나다랑 미국 횡단도 이 차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 주위에 네가 이 차를 왜 샀냐라고 했을 때 차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편이세요? 나는 이 차가 너무 좋았고 좋아서 너무 난 타고 피곤- 싶었었고 타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네. 하차감이 좀 있죠. 하차감이요? 사람들 많이 색깔 때문에 좀 또 몰라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이제는 좀 많이 흔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처음에 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흔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픽업 트럭이 워낙 다양해지기도 했고 뭐 이제 포드도 나오고 지프도 나오고 뭐 렉선 스포츠는 워낙 많기도 많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이거 뚜껑을 뒤에 트렁크 네. 열고 있으면은 담배 공초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걸 쓰레기통에서 버릴 수가 있다. 많이 버릴 수가 있다. 사실 그것도 처음에 뭐 한두 번이 그랬다 쳐도 스트레스죠. 또 치워야 되고. 그쵸. 저거는 그러지 씌워놓는 걸 말라는 추천드립니다. 거. 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요 차 가지고 처음으로 임도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 갔을 때 네네. 궁금해요.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어, 즐거웠습니다. 이야.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처음 알게 됐고. 따로 코스가 다 있죠? 그런다 보면 보통 그쵸. 그쵸.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아마 코스가 아니까. 있으실 거예요. 가서 이제 산 타고 진흙 밟으면서 올라가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밌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된다. 뭐 말씀하셨던 건 저희도 괜찮고. 일단은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차량이 나오든지 간에 네. 신차로 출고되고 나서는 1년 안쪽으로는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차가 출시가 되면 알게 모르게 점점 업데이트되는 것들도 많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 테스트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옵션이라든지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더라도 얘가 정말 사골이에요. 얘가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팔았으니까 10년을 넘게 판 모델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결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냥 그런 품질 이슈 같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차에 관련돼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막 품질적인 걸로 이제 뭐 전자장비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구형을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나는 신차가 좋다 나는 새로운 디자인에 좀 더 멋있는 걸 원한다 그러면 신형 콜로라도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들 친구분이 차주님한테 나도 이 차 사고 싶다 친구야. 등급 추천 좀 해줘. 뭐 옵션 추천 좀 해줘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좀 저렴하게 타고 싶다 하면 익스트림도 익스트림?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Z7원이 제일 예뻐서 Z7? 사실은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Z7원 사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미드나잇 아니면 그냥 레드? 일단 레드는 아예 없고 지금 아. 이제 색깔 남아있는 게 이제 모래색이라고 해서 샌드 색깔. 샌드 색깔. 네, 모래색, 모래색. 검정색, 흰색, 파란색 요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중고로 사야겠네, 그렇죠? 그쵸 빨간색을 만약 원하시면 중고로 사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선택 옵션 해봐야 아까 스피커하고 네. 내비게이션밖에 없죠. 네, 스피커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면. 네. 자, 이 차 살려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그렇죠. 이 차의 경쟁 차종은 아까 렉선 스포츠가 있고요. 넥스트인데. 그 렉선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뒤에 적재한 길이가 긴 칸이랑 얘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레인저, 포드의 레인저, 그다음에 이제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총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그러면은
차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서 만약에 뭐 다시 하나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콜로라도죠. 콜로라도. 근데 각자 제각기의 매력이 되게 달라서 아, 그런가요? 예, 일단은 좀 저렴한 유지비랑 좀 입문도 쉽고 접근성이 쉬운 걸로는 렉선 스포츠가 아무래도 제일 좋죠. 렉선 스포츠. 그리고 네. 실내도 이번에 쿨맨이라고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진짜 승용차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저렴한 비용에 승용차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렉선 스포츠가 제일 짱인 것 같고. 렉선. 갑자기 칭찬하시네, 그렇죠? 렉선 스포츠도 좋은 차예요. 저는 그쵸. 나쁜 차라고 그렇죠, 보진 그렇죠. 않아요. 물론 네. 제가 약간 좀 직구준 처음에 이제 직구준 질문을 그쵸, 했지만, 그쵸. 자 그러면 또 나머지 그 두 차종은요? 네,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에 네네.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모델이 있어서 만약에 난 렉선 스포츠는 싫어. 근데 나는 역시 트럭은 디젤이지 하시는 분은 레인저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저. 네. 아. 그리고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랩터라고 해가지고 아, 오프로드 랩터 전용 알죠? 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트림을 사면 정말 그거는 재밌게 오프로드 즐기실 수 있어서 랩터 만약에 나는 트럭은 디젤인데 만약에 나는 좀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를 원한다 그럼 랩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랩터. 아니면 글래디에이터는 일단 지프의 헤리티지가 있죠. 그렇죠. 지프 헤리티지가 있고 이제 지금 제가 나열한 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흡기에 거기다가 이제 직분사가 아니라 이제 간접분사 MPI 방식의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출력이나 연비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해도 나는 MPI가 좋다 하면 그 차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차는 뭐 원체 또 지프가 또 오프로드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차량도 되게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차량은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죠. 가성비다? 6기통의 가성비죠. 6기통의 가성비. 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콜로라도. 일단은 주행거리가 많은데 나는 시내 위주로 많이 다닌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한 부분에서 사시는 분들도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금 큰데 이걸 패밀리카로 타신다고 하더라도 뒷자리 때문에라든지 승차감 때문에라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콜로라도 가성비다? 일단 첫 번째는 가성비고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를 나에게 알려준 친구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견인이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완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를 알게 해준 친구라서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4점. 4점? 네. 마이너스 1점? 1점은 일단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인테리어라든지 옵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옵션?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소한 품질 문제 사소하면 사소하고 좀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그런 품질 문제 그 옵션은 어떤 게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국내에서는 전동 사이드미러 정도는 좀 아쉬워요. 전동 사이드미러 정도? 얘 손으로 수동... 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접어야 되니까. 그거가 조금... 네, 그건 좀 아쉬워요. 그거가 좀 많이 나머지는 그래도 뭐 그냥 납득한다고 하던데 국내에 저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차주님. 네네네. 돈이 다시 생겼어요. 이 차는 네. 없어졌고. 네. 정말 매력점은 또 사겠죠? 네, 그쵸. 또 사나요? 요 차는 삽니다. 또 산다? 요 차는 살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또 이 차는- 산다? 이 차는 뭐 렉스터든 뭐 지프든 다른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차 살 것 또 살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다. 네, 맞습니다. 색깔도 레드로. 레드로 살 중고로 겁니다. 사겠네, 그럼 그렇죠? 그쵸, 만약에 또 사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레드는 한번 타봤으니까 파란색 파란색, 한번 네, 파란색 예쁘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그냥 요거 엠블럼에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거 너무 한번 좋죠. 아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냥 신호 키면 되네? 불만 키면 나이트. 불 들어왔어요. 네, 불 들어와요. 이쁘다. 예, 막 엄청 밝게 들어오진 않는데 네. 예, 이렇게 불이 밤에 보면 그래도 은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은은하게 딱 들어왔어요. 네, 이제 이게 Z7-1만의 상징입니다. EGR은 이거 사실 이제 저 디젤 때 쓰는 거 혹시 아니에요? 요거 브랜드예요. 이게 EGR? 얘네가 죄송합니다. 네. 이 윈드가드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윈드 알겠습니다. 디플렉터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자, 또 뭐 빠지신 거 좀 있을까요? 다 말씀하신 것 같았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네, 끊을게요. 아, 네. 네.